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건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노릇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심장, 그 소중한 삼성전자가 지금 귀족노조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자식들 키우고 이 나라를 이궈온 우리 5070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피눈물 나는 일입니까? 밤낮 없이 연구소 불을 밝히고 공장을 돌려도 모자랄 판에 손에 기름 한 방울 안 묻히려는 자들이 회사를 멈추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월급 더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명줄을 끊어놓겠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 집 안방까지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들은 정녕 모르는 걸까요? 오늘 이 추악한 민낯을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릴 테니 가슴 답답하시더라도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그냥 기업입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태극기보다 먼저 반겨주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부심에 먹칠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라는 큰 배에 구멍을 뚫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내부의 적, 귀족 노조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창에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악당들을 향해 시원하게 욕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일침이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먼저 던져드릴게요. 저들이 지금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알게 되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치며 분통을 터뜨리실 거예요. 얼마 전 경기도 기흥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6년 4월 말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던 그 시기에 공장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높여놓고 노동가를 부르며 행진을 하는데 정작 그 옆을 지나가는 젊은 연구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한 젊은 엔지니어는 밤새워 반도체 수율을 잡으려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허탈하게 웃더랍니다. 우리는 1초가 아쉬워서 밥도 걸러가며 기계를 돌리는데 저분들은 회사를 멈추는 게 목적인가요? 라고 묻더군요. 반도체는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장치 산업입니다. 만약 파업으로 전기가 끊기거나 라인이 멈추면 그 안에 들어있던 수조 원어치 웨이퍼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투쟁이란 말입니까? 결국 이 사태를 보다 못한 영웅이 더는 참지 못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4일 삼성전자 경영진은 사내 공지문을 통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핑계 뒤에 숨어 회사를 인질로 잡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삼성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떻게든 달래보려 했지만 이제는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상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5월 12일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장소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특정 기업의 노사 문제를 두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발언한 건 지금 이 사태가 단순히 삼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를 정조준한 발언이죠. 회사가 칼을 빼들고 정부까지 나서서 경고를 보낼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파업 소동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진실이 그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분노의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저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는지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부터 들으시면 아마 혈압이 확 오르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파업이 단순히 돈을 더 받겠다는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인 반도체 패권을 통째로 적국에게 넘겨주는 경제 자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국가의 핵심 산업을 인질로 잡은 협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요. 우리 전체 수출의 약 20%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GDP 기여도는 10%를 훌쩍 넘고요. 직접 고용되는 인원만 12만 명, 연관된 생태계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이 반도체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쌀이자 목숨줄입니다. 반도체가 멈추면 우리나라 편의점 물가부터 기름값, 세금까지 전부 요동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조는 지금 이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악당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생산 라인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이 말을 자랑스럽게 마이크 잡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면 강도질입니까? 내 집안 살림이 어려워도 이웃집에 불나면 같이 끄는 게 인지상정인데 저들은 지금 온 집안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려 하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은 다른 제조업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라인이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데 수주일이 걸리고 그동안 잃어버린 고객사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로 달려갑니다. 글로벌 시장은 1분 1초를 다투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느라 멈칫하는 순간 경쟁자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 점유율을 뺏어갑니다. 이건 자살골이 아니면 뭐예요? 적군이 가장 바라는 일을 우리 노조가 앞장서서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삼성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저들이 부르짖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그 액수를 들으시면 아마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연봉 인상안과 성과급 기준을 보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이미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여러분, 이게 적은 돈입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들으시면 까무러칠 액수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평균 월 소득은 300만 원 남짓입니다. 1년 꼬박 쉬지 않고 일해야 4천만 원 벌까 말까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그 3배를 넘게 받으면서도 성과급 300%를 무조건 보장하라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 나가서 장사하시는 어르신들, 밤낮으로 트럭 몰며 배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을 생각하면 저들의 요구는 정말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뭘 더 달라고 했냐고요? 글쎄, 영업이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고정적인 성과급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과가 있어야 성과급을 주는 거지 회사가 적자가 나도 내 주머니는 채워야겠다는 심보예요. 작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얼마 적자 났는지 아십니까? 무려 15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습니다. 15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한데 저들은 그 와중에도 내 돈 내놔라며 머리띠를 두른 겁니다.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 70% 이상이 대기업 노조의 고액 성과급 요구 파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심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겠다고 생떼를 쓰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이제 저들은 노동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 떼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영웅인 경영진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수십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돈 더 안 내놓으면 공장 세우겠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경영자가 아니라 방관자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건 돈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릴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픈데 100% 이해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삼성 노조의 행태를 한 줄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일원이 아니라 마치 숙주를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2023년과 2024년 초반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반도체 업황이 사상 최악이었어요.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데 실제로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 같았으면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월급 좀 덜 받아도 좋으니 회사부터 살립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금 모으기 운동하던 그 정신으로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을 거예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당 노조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반도체 적자는 경영진 잘못이니 우리는 예정된 성과급을 다 받아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요. 이익을 낸 가전사업부나 모바일 사업부랑 똑같은 수준으로 성과급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손해를 15조나 끼친 부서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또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이건 약탈이죠.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겠습니까? 흑자낸 부서 젊은 직원들이 우리가 번 돈으로 왜 일 안 하고 파업만 하는 사람들 보너스 챙겨줘야 하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있는 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옆나라 일본의 도요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도요타가 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는지 아십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요타 노조는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임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다는 철학 때문이었죠. 그 결과 도요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비상했습니다.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이고 이게 진짜 어른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반면 우리 삼성의 영웅 이재용 회장은 어땠습니까? 지난 9년 동안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해왔습니다. 9년입니다, 여러분. 재벌 총수가 9년째 무월급으로 뛰면서 그 와중에도 사재를 털어 수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장학금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돈까지 내놓으며 회사를 살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애쓰는 영웅이 정작 자기 손으로 키운 직원들에게 이런 배신 행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9년을 참았습니다. 9년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못 참은 겁니다. 회장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강경 대응이라는 칼을 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저 이기적인 악당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영웅이 빼든 도구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철혈 경영이 뭔지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정확히 지난 5월 초에 휘둘러졌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 투입과 법적 대응 카드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과거처럼 노조 눈치 보며 질질 끌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단 1분의 시간도 근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한국 업계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유급 파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두 번째 칼날은 더 매서웠습니다. 회사는 노조 간부들이 업무 방해를 하거나
불법 점거를 시도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과격한 행동을 보인 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악당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발이 완전히 묶인 겁니다. 파업해도 월급은 나오겠지 라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이탈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칼날. 이게 진짜 결정타였습니다. 영웅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타협도 관용도 없다며 올 한 해 성과급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받을 수 있었던 혜택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죠. 구체적인 손실 액수를 따져보니 파업으로 라인이 하루만 멈춰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걸 노조원 개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저들이 겁을 안 먹겠습니까? 칼이 세 자루 동시에 들어가니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악당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러다 진짜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여론의 문매를 견디지 못한 온건파 조합원들은 노조 탈퇴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노조 지도부는 이제 퇴로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그 순한 영웅이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방으로 판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삼성이라는 남의 집 싸움 구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오총칠공 어르신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왜 이게 당신의 일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혼자 사는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연결된 협력업체만 수만 곳입니다. 직접 고용된 12만 명 뒤에는 200만, 300만 명의 협력사 직원과 그 가족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 삼성 다니는 사람, 혹은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 다니는 사람 1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만약 삼성이 노조 등살에 못 이겨 휘청거리고 결국 한국에선 기업 못 해먹겠다며 공장을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똑똑히 봤잖아요. 2016년 한진해운이 무너졌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물류가 마비되고 관련 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수만 명의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모였고 그 여파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 하나가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물며 반도체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옆 나라 중국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미국은 보조금 미끼로 우리 공장을 가져가려 합니다. 우리가 안에서 싸울 때 5년 뒤면 중국이 우리를 초월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쏟아집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우리 손주들이 미래에 일자리가 없어서 외국 나가서 접시 닦으며 돈 벌어야 하는 시대가 오면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5070이 피땀 흘려 살아온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이번 결단은 한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반도체면 시간이 돈인데 왜 파업 카드가 그렇게 위험한가에 대한 답.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1초만 멈춰도 수조 원이 날아가고 그 틈을 타 외국 경쟁사들이 우리 숨통을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성 노조의 파업은 대한민국의 심장인 반도체를 멈춰 세워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는 자해 행위입니다. 둘째, 이미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적자 상황에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는 상식과 도덕을 저버린 이기주의입니다. 셋째, 영웅 이재용 회장의 강경대응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잡고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입니다. 우리 5070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아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뉴스에서 노조 말만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둘째,
주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이 진실을 전해주세요. 회사가 있어야 나라도 있고 일자리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다음에도 이런 귀족 노조의 횡포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 오영치공이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안 흔들립니다.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혹은 삼성 힘내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악당들에게 시원하게 따끔한 일침 한번 아직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댓글창에 쏟아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분노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민낯, 혹은 우리 연금을 갉아먹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실태.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제가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 안방까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영웅이 빼든 도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5070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